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음택풍수 주산론입니다. 음택과 양택을 막론하고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산론부터는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산은 음택뿐 아니라 집터와 마을, 도시 등 모든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산이 좋으면 혈 또한 좋고 주산이 좋지 못하면 혈 역시 좋지 못한데 이는 풍수에서 불변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풍수에서 주산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주산의 설정은 국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좌에서의 주산은 혈처와 연결된 최종적인 봉우리로 거리는 300m 내외로 한정합니다. 크고 멀리 있는 산은 직접적인 영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박환의 개념과 산의 면배 등을 알아보고 주산도 좋은 형태와 좋지 못한 형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환의 개념입니다. 고수에서 말하기를 산은 박환되어야 혈을 맺을 수 있으니 박환은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이 순하게 바뀌고 큰 산이 작게 변하고 추한 산이 아름답게 변하고 거친 산이 곱게 변하고 주름진 산이 예쁘게 변하고 억센 산이 부드럽게 변하고 암석이 흙으로 바뀌고 탁한 산이 맑게 바뀌고 어두운 산이 밝게 바뀌고 날카로운 산이 둥글게 바뀌고 곧은 산이 이리저리 굽이치고 차가운 산이 따뜻하게 바뀌는 것이 곧 박환입니다. 누에가 껍질을 벗고 탈바꿈하듯 크고 험한 산이 부드럽게 변해야 좋은 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환되지 않은 산에는 혈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산은 명승지로는 보기 좋지만 박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칠고 찬 기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난 명산에 명당 없다고 했습니다. 박환의 과정을 부모, 태식, 익육의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산은 주산이고 태는 산줄기 용맥이며 식은 과협처를 말합니다. 잉은 현무정 또는 입수로서 기맥을 수습하여 저장하는 곳이고 육은 주산의 기운이 뭉친 혈처를 말합니다. 이처럼 산은 솟았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차고 거친 산이 따뜻하고 곱게 정제됩니다. 그러므로 산 줄기에 봉우리가 많을수록 좋은 기운이 됩니다. 다양한 기의 표출을 보겠습니다. 형세로는 산의 형상을 보고 땅의 기운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청나라 황제의 능이 있는 주산입니다. 산이 크고 높아 험한 바위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억세고 고집스러운 모습이니 박환이 덜 된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곳 주산에서 주령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봉우리를 만들면서 박환되고 있으며 각각의 봉우리에서는 지각을 뻗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주령을 따라 내려가면 그에 걸맞는 혈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산 봉우리가 뾰족한 모습입니다. 봉우리에서 이어진 능선 또한 날카로워 추하고 험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살룡이라 하며 흉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은 음택뿐 아니라 집터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산 봉우리 형태에 따라 용맥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산 봉우리가 원만하면 용맥도 원만하고 산 봉우리가 험하면 용맥도 험한 것이니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에 골이 많은 지형으로 추하고 경박한 모습입니다. 혈은 산의 지존이니 이처럼 불량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 산을 크게 A, B, C로 구분하면 A와 B에 비해 C는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많은 봉우리를 거치면서 박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골짜기만 봐도 산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산에 4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봉우리의 산줄기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 봉우리는 좌우로 퍼져서 힘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2번 봉우리는 2개로 갈라진 모습이고 능선에도 깊은 골이 많습니다. 3번 봉우리는 밋밋하여 능선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4번 봉우리는 완만하고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봉우리에서 파생된 용맥 또한 생동감 있는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4번 봉우리에서 이어진 용맥을 따라가면 그에 걸맞는 혈초가 있게 마련입니다. 김액의 천심은 김액이 땅속 깊이 지나는지 아니면 지표 가까이 흐르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김액이 땅속 깊이 흐르면 지표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김액이 지표 가까이 흐르면 암석이 흙으로 변하고 토질이 윤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능선이 점점 살이 찌고 통통해집니다. 그러나 기가 약하면 능선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능선의 상태를 보면 김액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능선의 상태가 좋으면 지표에서 2 내지 3m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 속 능선의 상태는 좌우 균형감 있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모든 사물에 앞뒤가 있듯이 산에도 면배가 있습니다. 산의 면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고 여러 물줄기가 모이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바람이 유순하고 조망이 유리하고 넓은 논밭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산의 배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좁은 계류가 흐르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계곡풍이 심하고 앞이 막혀 답답하고 논밭이 거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터는 반드시 산의 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리는 향배로서 기둥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봉우리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경복궁에서 바라본 북악산인데 봉우리가 우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복궁과 청와대는 북악산 등쪽에 위치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쪽 능선이 활발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의 앞쪽에서는 상하좌우 흐름이 많고 등쪽에서는 뻣뻣하여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논밭과 마을은 어느 쪽이 넓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산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산의 앞뒤로 물이 있다면 어느 쪽이 완만하게 흐르는지를 보면 됩니다. 북악산을 광화문에서 보면 봉우리 향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악산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외면한 모습입니다. 주산이 머리를 들이우지 않았으면 시신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 집이나 묘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산의 면배를 보겠습니다. 남산은 A에서 B로 진행해서 용산의 둔지산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C부분은 험한 골이 많고 D부분은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은 D부분이 산의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A부분은 여러 능선이 발달했지만 B부분에는 능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A부분이 산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 묘에서는 우백호가 등을 돌린 것이 됩니다. 북한산을 보면 A부분이 B부분보다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A부분은 부촌으로 이름난 성북동 지역입니다. 봉우리 기둥을 보겠습니다. 그림 속 용맥은 봉우리에서 파생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 헛된 것이 됩니다. 이곳에 묘가 있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산에 근본이 없으면 악함이 오고 혀를 맺는 용은 반드시 주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묘지 뒤편에 봉우리가 없습니다. 오목한 지형은 바람이 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좌청룡 우백호만 하는 아마추어 풍수의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용에 봉우리가 없으면 용이 참됨이 아니고 혈에 봉우리가 없으면 혈이 참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택의 기륭은 봉우리 형상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종의 질서입니다. 그림 속 묘의 주사는 좌우측에 비해 낮아 옹색한 모습입니다. 좋은 땅은 주산이 좌우측보다 약간이라도 높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합니다. 단, 횡령으로 들어올 때는 예외입니다. 횡령은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권원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원능을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학대사와 관련되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원능의 직접적인 봉우리는 좌우보다 낫습니다. 혈은 이처럼 옹색하게 맺는 법 없습니다. 권원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속 A는 독불장군처럼 홀로 우뚝합니다. 반면 B는 주산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산은 높고 크며 웅장한 것이 능사가 아니며 조화와 균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산으로 좋은 형태를 보겠습니다. 파주에 자리한 윤관장군 묘입니다. 높고 빼어난 것은 아니지만 주변보다 두드러지고 원만한 형태입니다. 주산이 둥글고 아름다우면 복력을 겸해 장수한다고 합니다. 윤관장군묘는 반듯한 안산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주산과 안산의 대칭이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동구릉 내에 있는 숭릉입니다. 능 뒤편의 봉우리가 반듯한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왕릉 중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숭릉에서 보면 앞산의 조망 또한 훌륭한 곳입니다. 강해백 묘입니다. 묘는 작은 동산의 꼭대기에 자리했으며 주산의 형태가 차분한 모습입니다. 주산에서부터 묘까지 용맥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조씨 조우희 묘입니다. 뒤편에 주산이 종을 엎어놓은 것 같고 용새 또한 주산에 걸맞게 박진감 있습니다. 그러나 묘 앞으로 물이 길게 빠집니다. 이런 경우 선흉후길이라고 합니다.
즉 묘를 쓰고 처음에는 흉하지만 그 후부터 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 묘를 쓰고 처음에는 불리했으나 그 후부터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희정승 조부 황균비 묘입니다. 묘 뒤편의 주산이 주변보다 높고 중후한 형상입니다. 한글학자 정태진 박사 조부묘입니다. 큰 봉우리는 추하게 골이 졌지만 묘 뒤편의 봉우리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묘 이후로 3대에 걸쳐 박사와 교수 5명을 배출합니다. 김정필 총재 조부묘입니다. 주산의 모습이 커다란 종같이 생겼습니다. 묘소 앞에는 좌우로 산들이 도열해 있고 저 멀리 문필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세영 회장 선영입니다. 야트막한 야산에서 주봉의 모습이 주변에 비해 약간 높고 볼록한 형태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주산은 크고 웅장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묘 전면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습니다. 회제 이연적 조부묘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주산의 모습이 반듯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산을 살필 때는 원칠근삼하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7번 보고 가까이서 3번 살피라는 뜻이니 멀리서 전체적인 지형을 살피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복부열로 유명한 민씨 할머니 묘입니다. 할머니가 이 자리를 잡고 나서 묘 이후로 말을 타는 자손이 가득하리라 예언했던 곳입니다. 뒤편 주산의 모습이 크게 두드러진 것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현재의 좌향이 올바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 화도읍에는 기계유씨 묘역이 있습니다. 뒤편의 봉우리부터 묘까지 용맥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묘가 2개 있는데 만약 한 곳을 선택한다면 위와 아래 중 어느 곳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은 기맥이 농축된 곳이므로 과일의 열매처럼 통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위보다 아래에서 좌우가 살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아래를 선택하겠습니다. 혈천은 기운이 뭉친 곳이니 주변보다 통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처음에는 아래에 묘를 썼고 후일 밑에 묘를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위로 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보면 H지점에서 산이 완만해졌습니다. 기맥이 일정 부분 멈춘 곳이니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모처에 답사를 가서 도로가에서 보니 산 봉우리가 좌우 균형감 있고 반듯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화살표 지점에 좋은 묘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댁의 종중산 사례입니다. 가운데 봉우리가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우리가 저렇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좋은 묘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스카이라인을 보고 접근하면 훨씬 쉽게 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산이 우뚝한 모습입니다. 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지만 옹골찬 카리스마와 무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진 속 전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화 닥실마을 주산입니다. 그야말로 선비처럼 반듯한 형상입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뒤편의 주산이 넉넉한 모습입니다. 이연적과 손중돈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기품 있는 주산입니다. 이번에는 주산으로 마땅치 않은 형태를 보겠습니다. 춘천에 자리한 신승겸 장군 묘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산세는 웅장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묘 뒤편의 봉우리가 갈라진 모습입니다. 묘는 가장 가까운 봉우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신승겸 장군 묘에 대한 평가는 사적일 뿐입니다. 양주에 자리한 민무질 묘입니다. 뒤편의 주산이 반듯하지만 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묘까지 오는 용세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산은 가까워야 하니 멀리 있는 산이 아름답다고 믿고 의지함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구미 선영입니다. 사람들은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 대통령을 배출한 이곳 묘를 천하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묘 뒤편에 특별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맥도 펑퍼짐한 상태입니다. 경광부획격으로 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산을 살피는 기준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제실 뒤에 오래된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묘 뒤편에 최소한의 봉우리가 없습니다. 사진 속 산 전부에는 좋은 묘터가 생길 수 없습니다. 아무런 봉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주에 자리한 하륜의 선영입니다. 역시 묘 뒤편에 별다른 봉우리가 없습니다. 근본이 부실하니 능선은 험한 암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주에 있는 율곡선생 가정묘지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스카이라인에는 봉우리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미 이곳 묘에 대한 평가는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용맥의 상태가 편용으로 부실합니다. 편용은 용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한쪽은 좋지만 다른 한쪽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춘천에 자리한 조만영 묘입니다. 주산에서부터 용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맥이 나눠지는 시 지점에 봉우리가 없습니다. 모든 용맥은 최소한의 봉우리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용이 나누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봉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포천에 자리한 인평대군 묘입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의인왕후 능자리로 선정되어 작업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활동했던 박상의, 이의신 등을 비롯해 당대 최고의 풍수들 간의 혈의 가부와 기둥에 대해 조정 내에서 극심한 논쟁이 계속되자 40일간의 작업을 포기하고 현재 동근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후 50년 뒤 인평대군이 묻히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면 묘 뒤편의 주산에 골이 졌습니다. 주산이 온전치 못하니 용맥도 당연히 부실합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풍수의 진위 논쟁은 끊임이 없었지만 풍수지리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그것도 조선의 풍수사들 중에서 손꼽히는 인물들의 안목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왕릉인들 올바르겠습니까? 김포에 자리한 장릉입니다. 능 뒤편에 변변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장릉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사적일 뿐입니다. 장릉의 위성지도를 보면 청령과 안산이 등 돌리고 있습니다. 장릉 이후 인조는 조선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병자호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조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모두 죽이는 비정한 임금이 됩니다. 산의 인과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저부선 인과관계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산에서는 인과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식의 산에는 거진용이 있을 뿐입니다. 주산에 대한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근본되는 조종산이 빼어나게 솟으면 자손이 반드시 귀하게 된다. 용의 봉우리가 귀하면 자손 또한 귀하고, 용의 봉우리가 천하면 자손 역시 천하게 된다. 여기서의 자손은 주산에서 이어진 용맥이 되기도 하지만 묘의 후손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혈의 크고 작음은 모름지기 주산의 영향을 볼 것이니 귀하고 천함이 그곳에 모두 담겨 있다. 길한 모습의 봉우리가 용 뒤편에 있으면 어찌 후덕함이 없겠는가. 수려하고 빼어나게 솟은 것은 대부분 귀를 이루고, 중후하게 살이 찐 것은 많은 것이 부를 이루게 된다. 모든 문장이 봉우리 형상에 풍수의 기둥이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산은 최소한의 봉우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산은 낮아도 되지만 주위보다 세에 눌려서는 불가합니다. 주변보다 약간이라도 높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셋째, 주산은 단정해야 합니다. 삐딱하고 수척하고 험하고 갈라진 산은 주산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주산은 가까워야 합니다. 주산이 멀면 다시 기봉해 새롭게 힘을 추스려야 합니다. 용이 나누어지는 지점에는 반드시 봉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산과 용세는 서로 조화가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봉우리가 미미한데 용맥이 좋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산이 좋으면 용맥이 부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맥이 석연치 않다면 주산이야 중간에 다른 곳으로 진행한 것이 됩니다. 주산과 용세는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을 살피고 혀를 찾는 요령은 오직 주산의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기 전에 스카이라인에 이어진 봉우리 모습을 살피는 것이 풍수의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주산이 차지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산의 봉우리 판단을 잘하면 절반의 성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